반갑습니다. 저는 한대부고를 전담하고 있는 문유진이고요.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넘길게요. 그 이제 해보셨으니까 알 것 같아요. 1년 이제 지나고 보니까 한대부고 분위기가 어떻고 뭐 점수대가 어느 정도 나와야 수학이 등급이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감이 있으셨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1년 전쯤 이맘때쯤이면 한대부고 가면은 그래도 우리 애가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뭔가 좀 유리하고 잘해내고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성공적으로 그런 자녀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또 그래도 힘들구나를 또 느끼는 자녀분도 계실 테지만 네. 그래도 이제 1년 겪고 보니까 2학년 공부길은 어느 정도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좀 잡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학년 때는 이제 평균으로 한 말씀드리면 1학년 전체적으로 수학 시험의 평균은 그 수행 평가를 빼고 고3만 봤을 때 평균이죠. 딱 그 평균이면 3등급 머리 정도 되는 이제 점수거든요. 평균이 한 71점, 뭐 높은 78점 이랬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2학년은 9등급제여서 좀 다르긴 하지만 2학년의 평균을 보면 3등급의 초반 점수를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2학년 첫 시험에서의 평균이 고4만 가지고 봤을 때 중간고사 평균이 68점이었어요. 1학년 때랑 별반 다르지 않죠. 그 영향은 방학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보는 첫 시험이어서 그 아이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보니까 평균 68점까지 나왔는데 1학년 기말고사의 평균이 47점입니다.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평균은 다시 48점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47점입니다. 되게 충격적이죠. 근데 어머니 생각해보면 저희를 생각해보면 47점이면 평균이 3등급 초반인 아이들도 전체 점수 100점 중에 50점을 못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왜 그런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 2학년에 가면은요 실력 차이가 완전히 구분이 돼가지고요 1등급을 지금으로 이제 지금 5등급제에서 말씀드리면 1등에서 한 20등, 25등까지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1학년 때 받았던 점수 평균 그대로 나오고요. 밑에 그 1등급 말미에서부터 2등급 그 중위 라인 아이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서요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2학년 때하고 1학년 때하고 시험의 결도 다르고 공부길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시험을 출제하는 문제의 소수도 완전히 달라져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하고요. 정말 잘못 공부하면 아무 맥도 못 추리고 그냥 점수가 우수수 무너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다 보면은 뭐 공부에 갑자기 욕심을 낸다거나 기본이 튼튼하지 않은데 주변의 아이들이 막 다 어려운 거 푸니까 어려운 것만 풀다가 진짜로 1학년 때 아무렇지도 않았던 친구가 막 정말로 평균 가까이 40점대 50점대로 무너지는 경우를 저도 새 학기 동안 다 봤거든요. 그래서 2학년 공부길은 진짜 결도 시험도 다 달라서 1학년 때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의 첫도 그냥 이 대비의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2학년 때부터는 부교재가 있긴 있어요. 부교재가 있긴 있는데요. 그거 중심으로 공부하면 1학년 때하고는 완전 다른 점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부교재 싱크로율이 70에서 80%까지 되니까 부교재만 막 외워도 사실 어찌 보면 2등급 때가 무너지지 않을 그런 공부였었는데 2학년 때는 부교재로만 공부를 하면 1번 부교재에서 나왔던 거랑 유사한 문제는 1번에서 10번 정도밖에는 없고 나머지는 다 다른 데서 소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른 데라 하는 거는 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학년 과목부터 대수부터는 그 수능 시험범위랑 일치하기 때문에 소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거를 거의 정말 제가 왜 이런 표현까지 썼냐면요. 그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늘 말하거든요. 시험지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거기서 공부라는 게 아니라 네가 공부했던 걸 직관적으로 다다다닥 풀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라 하셨어. 이렇게 풀었어야 해. 이럴 정도로 공부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문제를 읽으면서 시간도 다 가버리고요. 그렇게 해서는 시험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붙들고 막 붙잡고 정말 끌고 가면서 다 씹어먹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 대수 시험을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중 모의고사를 문제를 모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기출 모으는 학교별 기출을 모으는 게 어렵지 모의고사 소스는 굉장히 잘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한 몇십 년 거를 그 소스를 다 일일이 봐서 정렬해서 아이들한테 맞는 그 프린트를 만들어서 교재를 만들고 이런 공을 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학교별 내신을 따라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소스들을 학교별 성향이
성향이나 어떤 부교재 성향을 보거나 선생님들의 성향을 보고 거기에 맞는 문제들을 잘 맞춰서 모아줘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대보고를 전담하니까 한대보고 성향이 어떻고 이런 정도면 안 나오는 건 확실해라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건 전담 선생님들이면 다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제껴주고 또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막 다짐하면서 말하거든요. 선생님 이거 막 어려운 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선생님 질문한다 그러면 제가 아예 그냥 풀지 마 이렇게 말해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소스를 막 하다 보니까 진짜 수능에서도 킬러 문제, 수능도 1등급 대비하는데 그 두 개 제끼고 다 맞으면 1등급이다 이런 두 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프린트 소스로 주시니까 아이들이 막 그런 문제들 유형만 막 찾아서 보느라고 너무 어렵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은 거기에 준하는 공부를 하라는 거지. 그걸 내신 시험에 냈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감수해야 되는 비난이 있거든요. 그 문제는 내신 시험에 한 문제당 3분 5분이 배정된 시험에서 낼 수 없는 문제예요. 오히려 그런 문제를 내면 그 선생님의 능력이 없다고 치부될 정도로 그런 막 시간을 끄는 문제들을 그대로 내시진 않거든요. 그럼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를 선생님 소스로 주셨을 때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생님이면 이런 문제를 내겠구나. 시간적으로 이런 문제가 좋겠고 이건 떨구고 이렇게 바꾸겠구나. 이런 거를 정말 명쾌하게 파악해야 되는데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감히 그런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만 줄 테니 다른 거 손대지 말고 선생님이 주는 것만 다 먹자. 이것만 다 풀어도 여기 안에 다 8, 90% 나온다. 이제 이렇게 그냥 안심시켜 가면서 시험에 나오기 좋은 최적의 문제들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2학년 때는 교재를 뭐 숙제를 안 하거나 교재를 안 풀거나 이런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공부가 전부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경계시키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네. 네. 과제가 문제가 이제 보통 1학년 때는 수업 때마다 한 차시마다 60에서 한 70문제가 나가고 심하면 뭐 조각조각 문제까지 합해서 90개까지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요일 간격이 이제 1학년 같은 경우 수토니까 적절해서 그랬고 2학년 같은 경우 요일이 월금이다 보니까 월요일 과제는 좀 많고 금요일 과제는 좀 적고 그렇게 조절을 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2학년 학생들은 1학년 때 3문제 풀던 시간만큼을 2학년 때 한 문제 풀거든요. 그래서 과제량이 40개를 넘으면 아이들이 과제를 다 못합니다.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40개를 다 풀어야 되는데 과제를 못하면 아이도 불안하고 저도 불안하고 해서 문제량을 40개를 더 이상 늘릴 수는 없고요. 오히려 문제량이 적어지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학생들한테도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과제나 뭐 수업 교재를 보셨을 때 문제량이 적더라도 걱정 안 하시면 됩니다. 대신 저는 그걸 다 알뜰하게 풀리는 게 목표여서요. 적은 문제지만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릴 수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밀리면 정말 핵심적인 문제들 그때그때 해결하면서 가는데 밀리면 그거를 막 보충하면서 그렇게 풀 수 있는 시간이 진짜 없거든요. 2학년 때는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과목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진짜 밀리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저도 경계를 하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숙제 안 하면 아침에 안 보낸다는 말씀. 숙제를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제 그날 다 끝내야 되니까 이건 목숨 걸고 우리가 지키자 이제 이 말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가 뭐 이거 제가 건드렸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문제를 접할 때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막 중간에 포기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진짜 끝까지 답 나오는 연습을 할 때까지 막 진짜 10번 20번 풀어도 좋으니까 그 한 문제를 네 걸로 만들 때까지 무조건 반복해서 풀어라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공부한 10문제는요. 시험 볼 때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것보다 이제 아이들한테는 확률적으로 네가 5개 알뜰하게 공부할 수 있으면 5개를 알뜰하게 공부해서 그중에 뭔가 시험에 나오길 바라야 되는 거지. 10문제를 다 70%씩만 공부하면 너는 시험 때 아무것도 못 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모든 문제를 70%씩 풀면 너 빵점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조건 막 암기가 될 때까지 심지어 이런 말을 선생님 저기 너무 이제 외워져가지고 이 문제 다른 문제 주면 안 돼요. 다른 문제 주기도 하는데요. 정말 외워서 푸는지 개념을 알고 푸는지 구두로 물어보면 다 알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거 또 풀어. 이거 외워도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반복을 강조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일수록 막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그 문제를 풀 때 뭔가 내가 남들이 아는 기술을 몰라서
몰라서 못 푸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데 수능형 문제 어려운 문제들은요 그런 기술이 들어가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기술이라 하면 과거에 배웠던 도형적 기술이 들어가는 거지 뭐 어떤 개념이나 뭐 풀이 방식이 특이한 건 절대 들어가지 않거든요. 요즘 문제들은 수능 문제들은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뭐 학교육 가르칠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평범한 건데 그래 이런 거 냈어야지 이런 문제들로 좀 문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가 모르는 문제일수록 그 어떤 이용되는 개념은 되게 명료한데 그럴 때 차라리 어느 단어 어느 개념을 더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유리해서 막 또 문제로 스트레스 주는 그런 공부를 시키면 또 더 불안하고 그러니까요. 개념 공부 더 강조하면서 너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더 외울 정도로 풀어라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그렇게 대비를 해 갑니다. 좀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하시죠? 이걸 애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막 도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그러나 이렇게 걱정하시죠. 근데 진짜 어려워서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로 결이 달라. 어머니들 깜짝 놀라실까 봐 제가 지금 미리 이렇게 단련시켜 드리는 겁니다. 저희 이제 수업을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면 개강이 2일이에요. 쉬는 날이라 학생들 저도 잡을까 말까 나도 좀 쉴까 봐 이랬는데 그냥 저 버렸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보내주셔야 되고요. 매주 월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닉은 수업 전에 4시, 6시에 클리닉을 잡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2학년 때는 학교 자습 아예 그냥 버리고 일찍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빨리 오면 막 3시 반에도 와가지고 저보고 막 빨리 오라고 자기 와 있다고 막 질문할 거 쌓여 있다고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일찍 와도 괜찮은데 수업 전 클리닉이 1학년 때보다는 더 활성화가 됩니다. 2학년 때는 아이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심지어 밥도 안 먹고 밥 안 먹고 와가지고 저한테 사달라고 뗐으면 사주기도 합니다. 그런 저희 아이들은 재벌놀이 우리 선생님 재벌놀이 한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재벌인 척하면서 사주기도 하니까요. 일찍 오라고만 이제 설득을 하죠. 그러니까 추가 클리닉 시간은 오전으로 잡았습니다. 2학년은 그리고 이제 1학년 일요일도 이 시간이 있는데요. 보통 다른 과목들하고 겹쳐서 뭐 못 온 친구들도 많으면 제가 새벽에 더 일찍 부르기도 합니다. 토요일 좀 뒤에 보시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에 막 일찍 불러서 하기도 하고요.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카톡으로 질문이 거의 불가능해가지고 제 줌으로 막 로그인해서 빨리 막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굿노트 같은 걸로 목소리 담은 해설을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문제를 잘 챙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너무 답답해서 중간에 공부를 내려놓거든요.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부교재는 사실 부교재는 분석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1번 10번 수준의 부교재 이제 내용이 돼버리기 때문에 부교재를 진도 나갈 때 개념의 카테고리, 유형의 카테고리 잡는 정도로 이제 해부를 하는 거고요. 2학년 때는 수행평가 프린트가 나와요. 그 수행평가 프린트가 한 3개년 기출 문제들을 최신 기출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20문제 정도를 주고 지금 현재 이제 3학년 올라가는 2학년들은 그걸 주고 풀어서 내는 게 수행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보는 게 아니라요. 답도 주시고 수업 시간에 풀이도 해주시는데 그걸 정리해서 정성껏 풀어서 제출하기만 하면 수행평가 점수를 그냥 만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수예요.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4번의 프린트를 받아보니까 어떨 때는 진짜 공들이셨구나 하는데 어떨 때는 이거 그냥 막 주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 프린트가 나갔을 때는 선생님들은 나간 거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 시험의 어려운 문제 소수는 수행평가 프린트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항수가 객관식이 15개고 주관식이 7개, 단답형이 7개인데요. 1학년 때랑 다르죠. 1학년 때는 객관식이 17개, 단답형이 5개였다가 6개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2학년 때는 단답형이 7개로 많아져요. 그래서 모든 등급의 그 수준이 단답형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교재는 다 그냥 교재 안에 기본 내용을 배우는 정도로 다 담고 수행평가 프린트가 나오자마자 제가 막 분석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과제장이 그 유사 문제들로 쫙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교재 안에 서술형 고난이도 파트라는 뭐 스텝 3 정도의 어떤 파트가 있는데요. 그 문제들은 프린트해서 원본 그대로도 여러 번 반복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는 항상 한대부고 수업의 구조는 반복 4번입니다. 얼른 턴을 해가지고 처음엔 뭐 6번, 두 번째는 4번, 2번, 2번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을 4번을 하게 됩니다. 근데 2학년 때도 이제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나 어떤 수업 안에서 이 개념 배우고 나면 이 심화 문제는 풀어야 돼 이런 문제의 출처는 다 강남서 쪽 기출 문제 중에서 이제 그렇게 교재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허세 같죠. 근데 이거는 대치동 강사들의 다 자부심입니다. 정말 다들 연구하고 다들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어느 강사도 90 이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문제 못 맞출 뿐이지 저희들끼리 우리가 다 알려주는데 이거 왜 다 틀릴까? 이제 여기 다 있는데 다 왜 틀릴까? 저희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말하기도 할 정도로 저는 90이라고 할까 100이라고 할까 하다가 제가 100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도 1학년 때랑 질이 달라집니다. 1학년 때는 수업의 피드백을 위한 형성 평가나 이런 거였는데 이 2학년 때는 정말 좀 어렵게 그 체감하는 1시간을 좀 체감시키는 그런 유형의 어려운 문제들로 실전 모의고사를 보려고 하고요. 실제 이제 시험 범위가 1턴 지나면 실전 모의고사를 또 그때 실시하는데 그때도 좀 난이도 있게 좀 시험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5개년 이상을 분석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수행평가 프린트를 이제 분석을 하다가 최근 거였는데 2025년 수능 문제였는데 그 개념이 정말 옛날 거 막 2010년 때도 아닌 막 2006년 8년 이런 문제를 유사한 걸 찾아서 내시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 거를. 그래서 5개년도 아니라 한 개념이 이제 그 프린트 원본이 나오면 그거 파가지고 진짜 모든 유형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상 5개년이라고 했지만 그 유사한 유형을 정말 거의 다 공부를 합니다. 저희도 똑같은 문제를 찾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로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고1 때하고 질과 난이도가 너무 달라지니까요. 진짜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헛된 노력이 되지 않도록 교재, 그다음에 선생님, 공부 시간, 양 정말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자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넘기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과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개 이상을 넘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모든 문제를 다 봅니다. 맞은 것도 다 일일이 보고요. 그 숙제를 거두면 저희 조교들이 다 복사를 하고 아이들한테 원본 나눠주고 저는 이제 복사한 걸로 다 첨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복습해야 되는 게 있으면 사진 찍어서 이거 복습 다시 하고 이 개념 다시 봐. 뭐 그 개념도 또 안 찾아볼까봐 막 그 개념 원리 막 사진 찍어서 이거야 이거 막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첨삭하면서 다 이제 아이들 실력을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항을 해설 영상을 다 만들어서 예를 들어 뭐 누구는 뭐 4, 5번만 해설 영상 보면 된다. 그러면 이제 오답 중에 그럼 그것만 보내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업 후 복습 영상은 원하면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저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1학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저랑 클린 시간에 조교가 동시에 들어가서 질문을 같이 받아줘야 됩니다. 조교가 많으면 2명까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질문거리가 너무 많아요. 문제량이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조교도 같이 수업 시간 내 1시간 정도가 이제 수업 9시쯤 마치고 클린 시간인데 그때 같이 들어가서 질문을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좀 딜레이 되지 않게 잘 활용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네. 아까도 제가 굉장히 강조했죠. 과제 완결하는 게 1학년 때랑 완전 다 1학년 때는 솔직히 문항이 그닥 어렵지 않으니 뭐 차후에 그래 네가 해와라 뭐 사진 찍어 보낸다 그러면 그래라 했는데 2학년 때는 정말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제가 과제를 완결할 수 있도록 클리닉으로 잘 메꾸려고 하고요. 꼭 와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를 약속하고 검사하고 이런 거를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멀리서 막 1시간 클리닉 하겠다고 멀리서 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정말 뭐 새벽에 7시 일어나 그냥 선생님하고 줌에 링크해서 빨리 검사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제가 이제 어제 설명이 1학년 설명이었는데 1학년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줌에 들어와서 숙제하는 모습 그냥 그대로 보는 거야 선생님이. 그랬는데 뭐 12시 돼서 막 졸면 깨우고 막 선생님이 너무 졸려서 이제 나갈 거야 그랬더니 아니 자기 뭐 다른 과목 과제도 해야 되는데 같이 좀 있어주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애랑 2시까지 막 그냥 같이 공부하고 막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과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철저히 해야 되는 게 2학년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네, 이건 나머지는 다 아시는 거여서요. 또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리버드 클릭이라고 새벽에 7시에서 9시까지 하자고도 했고 해야 한다고도 해서 열어놨는데 진짜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와야 될 친구가 와야 되는데 안 와도 되는 친구가 오히려 이걸 활용해가지고 와서 막 더 열심히 해서 안타깝지만 근데 또 수업 끝나고 갈 때 항상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저 내일 반드시 올 거라고 이러면서 가요. 근데 저는 그 한마디 마음이라도 다지는 것도 공부심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나는 와 있을 거야. 안 오면 나 헛고생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애들 보내기도 하고 이럽니다. 네 그리고 그
영상을 이제 아이들이 대중에 묻혀 있다 보니까 솔직히 한대부고 아이들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자기가 그게 모르는 게 드러난다는 것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너가 필요한 해설 영상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 선생님이 만들어서 얼른 해서 줄 수도 있고 있는 걸 보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를 들어서 과제장 중에 1, 2, 3, 4번은 너무 쉬워서 저도 이제 고민이 있잖아. 1, 2, 3, 4번은 안 찍어도 되겠지? 이런데 또 아이가 저는 3번이 필요해 하면 만들어 주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못 물어보는 문제 없게 오답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이제 그렇게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가 생겼어요. 지금 기하가 원래는 상대평가도 아니고 1년 커리큘럼이었는데 이번 2학년은 1년이 아니라 그 한 학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하 시험까지도 이제 대수 과목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제 게 돼버려서 네, 커리큘럼 짜기가 참 힘들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너무 타과목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요일을 월금하고 화요일로 잡았거든요. 근데 풀 화요일이 아니고요. 3월 말쯤부터 시작해가지고 4 플러스 직전 대비해서 5회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첫 중간고사 범위는 이 횟수가 부족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족하거나 뭐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더 풀어야 되거나 프린트가 나왔는데 프린트의 강도가 세서 문제를 더 풀어야 된다 그러면요. 뭐 어느 시간대라도 잡아서 횟수 한 번씩 더 늘려서라도 시험 범위 좀 알뜰하게 잘 끝내줄 생각입니다. 클리닉 시간이고 교재는 뭐 이제 자체 교재를 쓰겠지만 학교 한대부고에서 쏟아지는 어떤 것들 다 조합해서 이제 그렇게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하는 대부분의 소수가 다 기출 문제거든요. 거의 모의고사 기출 문제. 네, 그래서 또 잘 보고 저 잘 찍으니까요. 제가 또 잘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잘 선별해가지고 알뜰하게 공부시킬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요. 또 임박하면 다시 한번 홍보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이 정말 많이 됩니다. 왜냐면요. 해도 돼요? 네.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저희 반도 지금도 부동의 1등급은 이미 있어요.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 1등에서 20등까지 23, 3, 4등까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반에 23, 4에 걸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23등 이후의 친구들, 23등에서 한 50등까지의 친구들이 엄청나게 노력은 하는데 잘못된 노력을 해서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저 벌써 막 목소리가 막 울컥울컥 하는데 그 친구들이 진짜 헛된 노력하지 않게 뭐 교재 진짜 정성 들이고 뭐 이렇게 힘들어할 때 옆에서 좀 다독다독 해주고 이제 이러면서 가야 되는 좀 험난한 학년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제 제 능력치를 벗어나서 제가 잘했는데도 아이들이 힘들어서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번에는 좀 많이 나가겠다 싶은데 갑자기 또 우르르 들어오는 시즌도 있고 막 그래요. 변수가 많아서 저도 이 2학년은 감정의 기복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1학년 아이들은 또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대로 잘 데리고 올라가고 이러면 그래도 여느 2학년 때보다 좀 잘하지 않을까 싶어서 안심도 되지만 또 이 친구들이 나 어려운 것들 잘 이겨내야 되는 이런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2학년 때 아이들이 힘들다 하면요. 학교 생활 아니라 수학에서 힘들다 하면 정말 힘든 거니까요. 이게 언제까지 힘드냐 이런 말 네가 그렇지 뭐 이런 거 말고 다 그렇다. 선생님도 힘들다더라 이러면서 아이들 잘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이제 그 어머니들이 힘들면 저한테 문자 보내셔도 됩니다. 뭐 얘가 이런다더라 그러면 또 제가 눈치껏 잘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잘 패스하고 협력지도 하면서 또 1년 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